자,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람을 구성하는 마찰력이라든가 코리올리 폴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봤고, 오늘은 그런 힘들이 이제 다 뭉쳐져서 조합을 이루면 어떤 바람이 되는가.
지난 시간 공부한 그 힘의 인자들, 바람의 인자들이 결합해서 우리 대표적인 바람이 세 가지 형태의 바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지오스트로픽 윈드에서 우리말로는 지균풍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우리가 뭐 약자로는 지오스트로픽의 G를 따서 이제 윈드 WG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이 바람의 실체는 result of balance between pressure gradient force and Coriolis force. 자, 코리올리 힘과 pressure gradient force, 기압 경도력의 어떤 균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북반구에서는 high pressure, low pressure의 어떤 압력 차이가 발생하면은 이 압력에 의한 힘은 high에서 low 쪽으로 가겠죠. 자, 그렇게 가면은 최초에 이 힘에, 기압에 의해서 가는 힘의 90도 방향에 코리올리 힘이 생길 테고, 거기에 어떤 균형이 맞춰서 또 이런 실제 첫 번째 단계에 이런 힘이 생길 테고, 그 다음 이 힘이 생기면 다시 여기에 90도 또 다른 이제 힘이 생길 테고, 계속 어떤 균형을 맞춰가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 FP, Pressure Gradient Force하고 코리올리 포스가 동일한 힘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추면 바람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북반구에서 볼 때는 항상 코리올리 폴스가 90도 방향에 생겨서 궁극적으로 FP하고 균형을 맞추니까, 우리가 바람이 부는 방향을 등 뒤로 봤을 때 어떤 태풍 같은 게 분다라고 하면은 왼쪽은 저기압되고 오른쪽은 고기압돼. 그죠? 이제 남반구면 뒤집어지겠죠. 북반구에서 항상 큰 바람이 분다 하면은 본인 왼쪽에 저기압대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기압 경도력과 코리올리 폴스가 균형을 맞춰서 어떤 이상적인 그 밸런스가 된 힘을 지오스트로픽 윈드. 두 번째가 이런 이 압력청이 지금 어떤 평행한 일직선 상태인데, 이것이 어떤 원의 형태로 커브처가 형성이 되면은 여기에 다시 어떤 원심력이라든가 구심력이 작용해서 이 힘이 이제 약간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이런 gradient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뭐 화학이든 물리든 뭐 모든 분야에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이 표현은 어떤 두 개의 지점 간에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 구배, 경도, 뭐 이런 번역하는 표현이 다른데, 자, 여하튼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번역하기를 경도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레이디언트 윈드는 조금 전에 봤던 것과 거의 동일한 부분인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레이디언트 윈드가 curved isobar, 이 압력형이 이렇게 원 형태 커브가 생겨서 중심이 low pressure고 뭐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high pressure, 중심이 하이고 바깥쪽이 low pressure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북반구입니다. 이 highest low로 가면 반대 오른쪽에 코리올리스 폴스가 생겨서 이 gradient force, 아니 geostrophic wind가 생길 게 이런 그 원형 때문에 그 centrifugal, 이 원심력이 관여하게 되고, 이 두 개의 힘이 밸런스를 이루어서 정확하게 이 기압병 그룹과 밸런스 맞춘다는 거고, 반대로 하이 프레셔가 안쪽으로 있을 때는 다시 코리올리스 폴스에 대비해서 항상 이 빠져나가는 원심력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서로 합해진 힘이 코리올리스와 밸런스를 맞춰서 그레디언트 윈드는 이제 이건 시계 방향, 이것은 반시계 방향, 그죠? 압력이 중심에 들어가느냐, 어찌됐든 곡면이 생기면 휘어지는 쪽의 내부는 안쪽이 되고 휘어지는 쪽 바깥은 밖이 되니까, 이렇게 어떤 그 원심력 폴스가 앞서서 어떤 지오스트로픽 윈드에 관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힘, 세 번째 바람. 우리가 어떤 첫 번째 지오스트로픽은 순수하게 압력이 존재했고 압력에 대한 견제로 코리올리 폴스가 있었고, 두 번째 그레디언트는 원심력이 또 하나의 견제 세력으로 들어갔죠. 자, 이제 마지막 팩트가 바로 마찰력인데, 이때까지 본 그런 바람들은 적당히 고도가 높아서 마찰력이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고도가 땅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마찰력이 더 커지겠죠, 그죠? 육지에 그러니까 서피스에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lower altitude는 FP, pressure gradient force가 balanced not only by Coriolis force but also by friction force, 마찰력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지오스트로픽 윈드를 보면은 높은 고도상에서는 FP가 완벽하게 F 코리올리 폴스하고 서로 어떤 힘의 균형이 똑같아질 때까지 F 코리올리 폴스가 이제 발달해서 서로 일직선이 됐고, 바람은 여기에 어떤 수평한 형태로 갔죠, 그죠? 근데 이런 그 관계가 어떤 높은 고도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땅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떤 바람이 가는 데 대해서 질질 끌어당기는 어떤 마찰력이 발생하니까 이 코리올리 폴스가 완벽하게 펼쳐지지를 못하고 이 마찰력이 형성되는 만큼 반대로 어떤 그 지상에 바람이 가게 되니까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마찰력 때문에 그 펼쳐지는 정도가 방해가 되는데, 여러분 교재 213쪽을 보시면 자, 213쪽 보면은 높이에 따라서 지금 4개의 높이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 높이는 가장 높은 높이, 이 지점은 마찰력이 전혀 작용을 하지 않는 그런 범위대, 뭐 가상의 범위지만, 자, 그래서 어떤 100% 힘이 발휘가 되고, 두 번째 높이에서는 이제 마찰력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해서 그 바람의 힘이 이제 어느 정도 꺾이고, 또 세 번째 높이에서는 더 꺾여주고, 네 번째 높이에서는 가장 마찰력이 세니까 어떤 바람이 작아지고 방향도 최대한 더 틀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림은 단순히 어떤 4개의 높이를 정했지만, 이 높이를 중간에 무수히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이 어떤 바람이 꺾여지는 점이, 이 그림이 좀 정확하진 않은데, 자, 하여튼 최초의 어떤 이런 힘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낮아지면서 힘이 줄어들고 방향은 꺾이는 게 아주 규칙적인 하나의, 우리가 뭐 실루엣 같은 거 장식품처럼 규칙적으로 하나의 선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휘어지고 작아지고 그런 모습이 이제 발생하겠죠, 그죠? 지금은 크게 이걸 한 4개 정도 높이만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좀 거칠지만, 아주 짧은 간격에서 이 그림을 보면은 힘이 크다가 내려가면서 조금 꺾이고, 내려가면 또 조금 꺾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의 공면체가 이렇게 안으로 휘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공면이 발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표현으로 에크만 스파이럴 해서 에크만의 나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크만의 나선은 결과적으로 이 기압 경도력, 또 코리올리 폴스 전향력, 마찰력, 이 3가지 힘이 이제 균형을 이뤘죠. 뭐 여기다가 만약 공면이면은 또 뭐 어떤 원심력 같은 것도 작용하겠지만, 이것을 일단 그런 것까지는 넣지 않고 평면상에서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 보면은
213쪽에 국지풍 해서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내가 좀 먼저 이야기했지만 로컬한 윈드는 우리가 어떤 종간 기상학 시납틱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이크로 미테리얼로지에 지배가 되고 해륙풍이라든가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 또는 이 낮은 쪽에서 계곡으로 부는 계곡풍 이런 게 결국 어떤 복사 냉각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걸 설명했죠. 214쪽에도 그림 보면은 그런 현상을 조금 체계적으로 그렸는데 그림 5-17번 보시면 낮 동안 지표면 가열하면은 바다는 상대적으로 가열이 작은데 육지는 이 흙, 토양은 상대적으로 어떤 비열 같은 게 작으니까 빨리 가열돼서 육지 쪽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육지 쪽은 공기가 텅텅 비게 되겠죠, 그죠? 그럼 바다 쪽 공기가 공기 올라간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바다 쪽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낮은 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호흡하는 이런 높이에서는 바다 쪽에서 시원한 공기가 불어올 테고 높은 쪽에서는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일종의 보상풍, 밸런스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높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름에 바닷가 가면은 시원하게 느끼는 게 이런 일종의 복사 냉각에 의한 반사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그림 5-18에 산골과 산정 사이에 뭐 우리말로는 이제 마운튼 밸리 윈드 표현했는데 마찬가지 이쪽에서 쉽게 가열돼서 공기 올라가면 아래쪽 공기가 산 등성을 타고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설명했죠. 자, 5-6 대기 안정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5장의 가장 어떤 클라이맥스한 부분들입니다. 한동안 손놨던 뭐 엑셀도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좀 보게 되는데 대기 안정도라는 게 이제 어떤 물리적 화학적인 개념도 이제 많이 들여다봐야 되겠고 또 상당한 이 계산, 컴퓨테이션, 기말고사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들인데 뭐 하여튼 계속 같은 이야기 2번, 3번, 4번 반복하는 거지만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기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분야가 있는데 뭐 어떤 인벤토리 같은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런 그 대기를 조사하는 게 연구하는 게 어떻게 하면 뭐 공기 중에 존재하는 나쁜 물질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없애주느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예측하는 기술, 환경 영향 평가 어떤 그런 기술이 뉴메리컬한 모델링을 이용해서 뭐 오염물질이 어디서 발생했다 그러면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이제 오염물질이 얼마로 우리가 체감하게 된다 이런 걸 이제 이 다음 학기 공부한 사람들 한다고 했고 또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한 하나의 가장 큰 바탕이 바로 이 어떤 물리와 대기오염을 만나는 부분이고 또 그 핵심은 대기 안정도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중요한 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나중에 이제 대기 환경 기사 같은 걸 공부하게 될 때 이 부분 지금 대기 안정도에 대한 게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적으로 학점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프랙티컬한 걸 한번 해볼 사람들은 이 챕터에 중요한 것을 잘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대기 안정도 무엇이 대기 안정도냐 그 출발점은 공기가 여하튼 안정하다 안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오염 물질들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게 실제 사람들이 공기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어떤 배출원의 영향과 기상학적인 영향이 서로
겹치게 되는데 기상학적인 부분은 바로 이 대기 안정도가 결정하게 되고 또 그 대기 안정도의 출발점은 바로 랩스 레이스라는 걸로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감률이란 말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왜 100m의 고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온도 변화가 뭐 예를 들어 1도씨가 어떤 떨어지게 되느냐 이런 것을 물리적인 그 유도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증명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인 이론들이 겹치게 됩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도 필요하고 또 제1 연력학 법칙 뭐 이런 과정들이 서로 이제 결합해서 공기가 고도 100m가 올라갈 때마다 이론적으로는 드라이 에어는 마이너스 1도씩 떨어지게 된다는 걸 수리적으로 우리가 다 지금 증명하고 또 뭐 시험에서도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는 그런 질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공기의 움직임과 이제 자꾸 진화해 가기 때문에 하나의 큰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지표면에서 대륙간 상단 10km에 가면은 이론적인 감리를 해야 하면은 마이너스 100도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 마이너스 100도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고 어떤 그런 과정들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말로는 감률, 감소하는 속도, 영어로는 랩스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랩스 레이트이 크게 두 가지 크게 우리가 어떤 두 가지의 감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A diabatic lapse rate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보통 A라는 단어 하나가 나올 때 이 어떤 반응, 뭐 반대를 만드는 게 이제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이 다이아베릭이라는 것은 그 열을 차단한 그런 조건, 어떤 열적인 교환이 없는 건조한 공기가 수직적으로 올라가면서 만약에 어떤 그 공기 안에 뭐 물이라든가 수증기 같은 게 있으면 그 물 성분 때문에
어떤 온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겠죠. 그죠? 물을 뭐 이렇게 얼린다든가 또는 뭐 가열한다든가 물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게 되면은 그 어떤 다른 이제 변수가 되니까 완벽하게 물이 없고 또 열을 그 물을 교환하지 않고 물 상태는 그대로고 그 말은 결국 어떤 열의 교환을 차단한 상태, 그러니까 건조한 공기가 올라갈 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이제 이걸 증명해 보겠지만 100리터당 1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환경 중에서는 어떤 상태든 수증기 같은 게 존재하고 어떤 열의 교환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100% theoretical, 이론적인 상황이 되겠죠. 실제 이런 이론적인 상황이 뭐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practical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100m당 마이너스 1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륙간 온도가 최고도에서 마이너스 100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 훨씬 작은 뭐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80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출발은 결국은 adiabatic lapse rate를 건조 단열 감류를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의하느냐, 화학적으로 정의하느냐. 이 유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겹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예고한 것처럼 100m당 마이너스 1도가 떨어지는 건조단열 감류를 언제 왔어? 건조단열 감류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이 한 3개 정도 중요한 식이 있고, 그 식을 이제 하나씩 정의하고 식들이 나오면은 이제 그 식들을 결합해서 건조단열 감류를 구할 텐데, 이제 첫 번째 건조단열 감률 adiabatic lapse rate를 구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가 바로 압력은 G gravitational force에 기반한 그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높이차. 그러니까 압력은 G low 델타 G의 곱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부분인데, 자, 어떤 두 개의 고도의 높이의 공기들이 어떤 뭐 형태가 있다. 어떤 높이 G1 지점에서는 압력이 P1이라고 치고, G2 지점의 높이에서는 P2의 압력을 받는다. 그럼 이 두 지점의 압력 차이 또는 높이의 차이가 이제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압력이라는 단위를 뜯어보게 되면은, 압력은 이미 우리가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압력에 대해서 상당히 정의를 했고, 그 760mm 머큐리 압력, 그러니까 수온에 대한 거, 물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이미 정의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보면은 압력은 당연히 어떤 주어진 면적에 가해지는 힘이고, 힘은 F는 ma니까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의 순서만 잠깐 바꿔주면 매스분의 에어리아 곱하기 가속도가 되겠고, 자, 매스분의 에어리아는 바로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밀도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은 B가 A로 면적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밀도에다가 높이 곱한 게 매스분의 에어리아로 대체가 되고, 이 부분으로 서로 대체가 되고, 가속도는 지구의 대기 환경에서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압력의 두 지점 간의 압력의 차이는 두 지점 간의 높이의 차이에다가 공기의 밀도,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면은 완벽하게 이 압력의 차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 근데 앞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가 어떤 뭐 우주선을 날리든 또는 뭐 어떤 공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포항 같은 데 가면은 이 로켓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기 중에 쏩니다. 쏴서 이 로켓이 공기 중에 올라가면서 어떤 매 시초마다 그것이 경험하는 뭐 압력이라든가 그러니까 높이와 또 어떤 그 데이터들, 뭐 온도, 습도 이런 데이터를 지상으로 보내주게 되면은 지상에서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예를 들어 이런 식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느 지점에 압력이 어떻게 된다라는 뭐 이런 식의 데이터를 환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어떤 기상 조건 같은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보면 좀 다양한 각도로 이런 식이 또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골간이 되는 뿌리, 루트식이 압력의 차이는 밀도와 중력 가속도와 높이의 차이다. 이게 첫 번째 이 adiabatic lapse rate를 구하기 위한 식. 두 번째는
하얀색. 요거는 에너지, 히트, 워크. 자, 계속해서 이 랩스 레이스를 정의하기 위한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씩이고 뭐 짧게 보면 네 가지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파트가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B는 NRT를 우리가 어떤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가기 위해서 좀 변형해 주는 건데 뭐 실제는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PB는 NRT의 이 number of moles가 어떤 오염 물질 pollutant P의 total mass 나누기 molecular weight 되겠죠. 그리고 R 값은 0.8 뭐 이렇게 나가는 수치가 여기 U를 붙여서 universal 이 gas constant 뭐 기본적으로 0.820 뭐 이렇게 나가는 그 수가 되겠고 이 형태를 이 MP를 이렇게 부피 공개 부피 쪽으로 보내고 나서 이제 이게 갖고 RU를 위에 올려주고 이 식을 변형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PB는 NRT에 N에 함유된 개념을 이 B 쪽으로 통합해 준다는 그런 겁니다. 이 어떤 N이 있으면 우리가 편미분으로 들어갈 때 뭐 N에 대해서 표기하는 게 분리적돼서 식을 좀 단순화했고 그 PB는 NRT하고 뭐 같은데 조금 변형했다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 식을 PB는 NRT를 우리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나눠주면은 여기서 P나 B는 항상 변화하는 거 온도도 변화하는 variable이니까 상수는 R 하나밖에 없죠. 그죠? 모두가 변수라고 치면은 이 식은 편미분식에 의해서 PdB 플러스 BdP는 RdT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식이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식은 우리가 이 동력학의 1법칙, 2법칙, 3법칙 이런 게 있죠. 1법칙은 어떤 시스템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그 시스템에 가해진 열과 또 그 시스템이 일을 한 부분의 합이다. 뭐 이런 게 1법칙이죠. 뭐 3법칙은 완벽하게 정돈된 크리스탈한 그런 머티리얼은 0도 K에서 엔트로피가 제로다. 2법칙은 뭐 어떤 자발적인 어떤 작용이 있을 때 그 엔트로피가 뭐 증가한다, 순수하게 증가한다. 뭐 하여튼 복잡한 내용인데 2, 3은 필요 없고 1법칙에서 그 시스템 내부에 가해지는 열과 일이 에너지의 합으로 표기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씩은 뭐 사실 같은 내용, 이거 하나를 가기 위한 거고, 지금 본 이 식들, 1, 2, 3, 4로 표기한 식들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바람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하고, 오늘 뭐 어떤 지오스트로픽 윈드, 그레디언트 윈드, 프릭션 윈드, 엘티튜드에 따른 이런 걸 이제 봤듯이, 지금 본 이 네 가지 요소를 다음 시간에는 서로 결합을 해서 어떻게 랩스 레이시 도출되는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